사람 마음을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요, 경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뻔하디 뻔한 이야기죠. 근데 이 왜 경청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냐? 인간의 대부분은요, 남의 얘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보통 남의 얘기를 듣는 포지션을 자주 취하죠.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듣기보다 내 얘기를 하는 포지션에 취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쟤는 남의 얘기 듣는 거 좋아하잖아. 조용한 애니까. 쟤는 활발하니까 얘기하는 거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의 대부분은요, 남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이라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이 왜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 남의 얘기를 듣냐? 수줍음이 많잖아. 내향적이잖아. 이 내향적인 사람들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근데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자기 속 얘기를 하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하기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성격이 급하니까.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주로 듣는 포지션에 취하게 되죠. 하지만 인간은 많은 경우에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우리들은요, 보통 남의 얘기를 제대로 경청을 안 해요. 그러니까 듣는 척을 하는 것 뿐이에요. 왜 경청을 안 하냐? 여러분이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카페에서 다 테이크아웃만 하지만 보통 카페에 가면은 여자들이 주로 앉아서 수다를 떠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때 우리 여자들의 대화를 한번 몇 시간 동안 뭐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들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왜 그 네 명이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 자기 독백을 막 혼자 하고 있어. 서로 언뜻 보기에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다 각자 얘기를 막 하는 거지 진짜 그 누구 하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냥 듣고 그렇지? 아 근데 나는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대화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그냥 자기 독백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남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있지. 그래서 누군가한테 진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말을 정말 경청하면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막 질문도 해. 그래서 그 후엔 뭐 어땠는데? 이러면서 추임새도 잘 넣어줘가면서 진짜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리액션도 잘 해주고 질문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졌다가 또 만나면 야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됐어? 이러면서 또 지나간 일에 대해서 또 질문해주고 이러면은 이 사람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줬구나. 이걸 다 기억할 정도면은 이렇게 생각해서 긍정적인 호감을 갖게 돼요. 내 얘기를 경청해주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래.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주로 듣는 포지션이었거든. 근데 누군가가 내 얘기를 내향적인데 이 장벽을 깨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끔 유도해. 그리고 그걸 다 기억해줘. 그러면은 마음을 사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정말 너랑 대화하는 게 너무 즐겁다. 이런 표현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둘이 정말 즐거운 오고 가는 대화를 한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자기 얘기를 막 했는데 나머지 사람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호응을 너무 잘해줬어. 그럼 이 사람은 신나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얘기 한 8, 90% 했는데도 왠지 즐거운 대화를 했다고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즐거운 대화 이퀄 내가 만족스러운 대화야 결국. 사람들은 다 자기 얘기 하는 거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 얘기 하게끔 유도해주고 그걸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인정해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죠.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사람은 다 있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사람들은 되게 만족감을 느끼죠. 자, 인정이라는 게 별다른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은 누구나 다 찾으면은 한 개 이상의 장점은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사소한 장점이라도 기억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거야. 와, 넌 정말 패션 센스가 정말 좋구나. 컬러 매치가 남달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인정해주는 거야.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점,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점들을 인정해주는 거야. 아무리 사소한 거여도 그거를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서 언급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음 담아놔요. 이 사람은 나의 좋은 점을 다 발견해 주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남을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요, 의외로 남을 인정하는데 좀 인색해요.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고. 그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지, 내가 딴 사람을 인정하는 거를 잘 안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싶으면은 내가 원하는 걸 먼저 해주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요즘에는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타인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을 잃는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에요. 옳고 그름, 나의 윤리관으로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훈계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아주 급속도로 멀어지고 냉각돼요. 자, 옳고 그름을 남한테 그렇게 강요하고 판단하고 굳이 그렇게 말로써 표현하지 마세요. 아니, 물론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 아, 저건 좀 아닌데? 생각은 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입 밖에 꺼내서 그 사람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를 별로 그렇게 안 좋게 할 필요는 없잖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법에 대한 관점이 저 사람과 내가 좀 달라.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법은 안 돼 라는 관점을 가졌는데 쟤는 아예 불법 같은 거 나한테 이득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야. 자, 이런 사람 둘은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너무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서. 자, 그럴 때에는 우리가 오프라인 관계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잖아. 그러면은 그걸 굳이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명명백백하게 얘기하면서 굳이 그걸 따지려 들고 그러지 마세요. 어른이잖아. 우리 이미 성인이야. 한두 번 부드럽게 얘기해서 고쳐먹을 사람이었으면 벌써 고쳐먹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그걸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물과 기름 같은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은 어차피 그냥 적당한 거리로 먼 관계에서 약간 내 바운더리 바깥에 그런 먼 관계에서 그냥 두는 게 좋아요. 어차피 잘 가까이 엮일 수가 없다니까. 이 둘은 너무 달라서 그냥 적당한 먼 거리에 그런 지인 정도로 그냥 두세요. 그냥 뭘 굳이 그거를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막 판단하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뭐로 그래. 이게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또 남의 욕망을 정죄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에르메스 가방을 너무 갖고 싶어해. 근데 걔의 형편은 원룸 월세 살면서 에르메스 가방 1,000만 원 넘는 가방을 갖고 싶다고 하는 거야. 자, 이럴 때 나의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그 친구의 욕망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속으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백 산다고 돈 빌리지 않는 이상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그거를 입 밖을 꺼내서 야, 네 주제나 파악해. 너 지금 원룸 월세 살면서 무슨 1,000만 원 넘는 가방이 네한테 왜 필요하니? 그 1,000만 원 넘는 가방 살 돈 있으면 전세를 구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겠지. 나의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타인의 욕망을 정죄한다면 이런 말을 하고 싶겠지만 참으라는 거야. 그런 말 굳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에르메스 가방 사고 싶은 욕망은 그 사람의 거야. 그 욕망이 나한테 피해주는 거 있어요? 없어.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하면은 나한테 피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거에 대해서 너는 네 주제나 파악하는 둥, 네 욕망이 잘못됐다는 둥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남의 욕망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르메스백 갖고 싶은 게 잘못이야? 뭐 남한테 사기치고 돈 빌려달라고 해놓고 안 갖고 그런 거 아니라 자기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에르메스백 사고 카드 무이자 할부 12개월로 사는 거 자기가 다 갚겠다는데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타인의 욕망을요, 내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정죄하고 그 훈계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꼰대 되는 거예요.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돼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저 사람은 생각이 너무 꼰대야.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의 욕망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치. 야, 에르스백 예쁘지. 그지? 야, 요새 신상 나왔다더라. 야, 너 무슨 색 사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도 마음이 열리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굉장히 열린 태도로 바라봐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이고 뻔한 이야기인데 제가 살면서 경험한 정말 효과가 좋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남의 욕망을 함부로 정죄한 게 그거죠. 야, 모든 사람이 다 강남 살 필요 없어. 야,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강남 차 막히고
시키고 비싸고 별로야. 야, 너네는 뭐로 강남 살려고 그러니? 딴 데 좋은 데 많은데 딴 데 살아.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남의 욕망을 함부로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말 하는 자기는 강남에 집 사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강남 살고 싶어하는 타인의 욕망에 대해서는 함부로 훈수를 둬요. 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죠. 위선자죠, 위선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내로남불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욕망을 그냥 인정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몸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을 갖고 있어. 요즘 코로나 같은 이런 시기에도 클럽 가서 부비부비 하려고 줄 서고 그러잖아. 그게 모를까요? 그럼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다 알아. 뭐 이런 다 알아. 근데 어디에 지배되는 거다? 우리의 욕에 지배되는 거야, 이런 이성이. 그러니까 물론 유욕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지, 이성이. 그런 사람들은 안 가겠지. 그렇지만 유욕이 이성보다 더 앞서는 사람들은 굳이 그걸 뚫고 가겠죠. 그런 거야, 인생은.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주면 말을 해야 되겠지만 굳이 피해주는 거 없다 하면은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뭐라고 하면은 마음이 정말 단절이 돼버려요.